안녕하세요. 뚜벅맘입니다. 블로그 운영 잘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올해 블로그로 애드센스 수익 월 200만 원을 두 번 찍고 이후에는 수익이 좀 내려와서 현재는 월 110만 원에서 14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요.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면서 수익 확인은 자주 하시는데 정작 어떤 글에서 수익이 나오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어떤 글에서 수익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분석하면 앞으로 어떤 글을 쓰면 좋을지도 감이 오니까 가끔씩은 블로그 분석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썼던 블로그 글 중에 최근 한 달간 수익이 많이 나온 글들을 확인해보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쓴 글인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으시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내 블로그의 고수익 글을 확인하려면 애드센스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애드센스 계정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 보고서 메뉴로 들어가세요. 여러 항목 중에 탑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상단에 확인하고 싶은 기간을 설정하셔서 적용하시면 해당 기간 동안 애드센스 수익이 높았던 글들이 순서대로 정렬이 돼요. 저는 기간을 최근 한 달로 설정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수익이 높았던 글들부터 살펴볼게요. 최근 한 달간 46달러의 가장 큰 수익을 갖다 준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발행했던 글이에요. 이 글은 제가 집에서 쓰던 전자제품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나서 AS를 받았던 경험담이었어요. 고장 때문에 내내 불편하게 사용을 하다가 같은 증상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시원한 답변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AS를 바꿔서 해당 부분을 교체하고 수리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다른 분들께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장난 증상과 AS 신청 과정, AS 수리 과정, 수리 비용까지 자세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성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분량도 꽤 길어지더라고요. 이 글을 올렸던 게 작년 여름이었는데 올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가장 높은 조회수와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참고로 이 글에는 썸네일 한 개 외에는 어떤 이미지도 삽입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안 쓰면 잊어버리겠다 싶어서 일단 두서 없이 주절주절 글만 써놓고 다듬어서 올린 글인데요. 이 글에서 예상치 못하게 수익이 나오는 걸 보면서 이미지 몇 장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진솔하게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 글은 한 달간 36달러의 수익을 낸 글이에요. 이 글은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발행했던 글인데요. 바로 얼마 전에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대선 투표 방법과 투표소 찾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었어요. 대선 키워드가 워낙 큰 키워드라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겠지 싶어서 처음에는 아예 대선 키워드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뒤늦게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남들이 어차피 다 쓸 텐데 난 빠지자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남들도 다 쓸 텐데 그럼 나도 써야지 하는 좀 적극적인 마음으로 바꾸게 된 거예요. 그렇게 늦게나마 도전을 했더니 생각보다 좋은 수익이 났어요. 그래서 늦게라도 행동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조금은 용감하게 도전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간 12달러 수익을 내준 글은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쓴 글이에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장 많은 수익을 내준 첫 번째 글과 연관해서 작성한 글인데요. 가전제품 AS 글이 반응이 잘 나오는 걸 보고 관련된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추가로 작성을 했었어요. 이 글도 처음 작성했던 글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매일 수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석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수익이 잘 나오는 글을 확인해보고 그 글의 키워드를 확장시켜서 그와 연관된 글을 추가로 쓰고요. 글 하단에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런 식으로 관련 글을 내부 링크로 남겨두면 방문자가 이 글을 읽고 나서
또 관련된 다른 글을 이어서 읽어보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블로그 체류 시간도 늘릴 수 있고 양쪽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쓴 글 중에 수익이 나오는 글들이나 조회수가 높은 글은 그만큼 확장 가능성이 큰 글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부 키워드를 찾아보셔서 가지를 뻗어나가시길 바랄게요. 한 달간 11달러 수익을 낸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에 발행했던 글이에요. 이 글은 은행 수수료에 대해서 3년 전에 썼던 글인데 역시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수익이 나오고 있는 글 중 하나예요. 매달 빠져나가는 은행 수수료가 아까워서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해결 방법을 알게 됐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작성했던 글이에요. 방법에 대한 글이다 보니까 은행 앱을 캡처해 가면서 절차대로 안내를 했어요. 그렇게 작성을 하니까 자세하고 쉬운 글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방법을 안내하는 글은 많은 분들이 보통 화면을 띄워놓고 직접 따라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방문자가 블로그에 오래 머물게 하는 장점이 있어요. 블로그 체류 시간이 늘면 자연스럽게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거 아시죠? 수익이 잘 나오는 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정말 혼자 알기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접 겪은 경험과 솔직한 생각을 바탕으로 자세하고 꼼꼼하게 작성한 글들이 단연 수익이 높았습니다. 누군가 궁금해할 만한 문제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주는 글에서 수익이 나왔습니다. 블로그에 오래 머물게 하는 글은 자연스럽게 블로그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블로그 글뿐만 아니라 뚜벅맘 채널에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쿠팡 파트너스 시작하는 방법, 유튜브 채널 추가하는 방법, 이렇게 방법을 다룬 콘텐츠는 시간이 지나도 꾸준하게 조회수가 나오고 있어요. 방법에 대한 콘텐츠가 블로그와 유튜브 모두에 좋은 영향을 주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이 잘 나오는 글을 먼저 확인하고 관련된 세부 키워드를 찾아서 연관 글을 쓴 다음 서로 내부 링크로 연결해주는 방법은 수익에 도움이 됩니다. 블로그 체류 시간도 늘고 양쪽 글에서 모두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종종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티스토리 블로그를 막 시작했는데 수익도 안 나오고 워드프레스로 지금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티스토리가 블로거들에게 제재가 늘어나면서 워드프레스가 역시 답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저라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티스토리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안 좋은 말만 나오니까 좀 불안하고 갈팡질팡 하실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데 위에서 제가 한 달간 수익을 낸 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큰 수익을 준 글은 티스토리 글이었어요. 티스토리는 다음 사이트에서 노출이 쉽기 때문에 초기에 운영해 보시기가 좋아요. 그리고 티스토리 블로그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넘어가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의 장단점이 확실히 있고 장기적으로는 워드프레스가 좋다고 저도 생각하지만 티스토리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라는 거잖아요. 무료로 운영이 가능한 티스토리로 먼저 수익을 쌓아 보시면서 자신감을 얻으신 다음에 워드프레스 운영비라도 충당이 될 만큼 최소 그만큼의 수익이 나오면 그때 워드프레스로 넘어가시거나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워드프레스 블로그로 수익 내기가 티스토리로 수익 내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건 알아두시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챗 GPT에 대한 저의 생각도 잠깐 곁들여 보겠습니다. 요즘 블로그 작성하실 때 챗 GPT 많이 활용하시죠. 챗 GPT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AI 프로그램 사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의 경우는 챗 GPT 답변을 최대한 활용해서 올린 글은 별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다만 챗 GPT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서 나의 경험을 녹여서 쓴 글은 그나마 작은 수익은 가져다 주더라고요. 요즘 AI도 너무 똑똑해서 경험한 것처럼 작성해줘 라고 지시를 하면 경험글처럼 작성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누가 봐도 AI구나, 너 진짜 경험한 거 아니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프롬프트를 더 똑똑하고 치밀하게 작성한다면 모를까 어설프게 써먹으면 안 쓰니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챗 GPT를 활용해서 하루에 블로그 글 막 수십 개씩 쓰신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쉽게 글을 쓰는 건 좋은데 정말 복사 붙여넣기 한 글에서 많은 수익이 나오는지 그거는 좀 의심이 되더라고요. 방문자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글을 읽으면서 오래 머물러야 되는데 AI로 글 수백 개, 수천 개를 써서 노출은 많이 된다 한들 그런 글들이 방문자의 눈길을 오래 붙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AI가 100% 정확한 답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면 날짜가 틀리거나 내용이 틀린 경우가 아직도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는 글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모르진 않을 텐데 틀린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블로그 글 수를 많이 발행하기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마구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AI도 자료를 수집할 때 블로그 글들을 많이 참고해서 수집하기 때문에 틀린 정보들이 나오는 블로그 글들을 또 AI가 그대로 수집해서 전달을 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애드센스 수익을 벌기 위해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 정보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내가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이 틀리다는 걸 안다면 그냥 마구잡이로 발행하지 말고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최소한의 확인 과정은 거치고 발행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얘기가 좀 딴 데로 샌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블로그 글을 작성하실 때 챗 GPT 활용은 하되 챗 GPT 없이는 글 못 쓰는 정도로 너무 의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챗 GPT를 활용을 하시더라도 이게 맞는 정보인지 최소한의 확인은 거치시면서 글을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익이 잘 안 나서 힘들고 지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실천을 해보세요. 답답하실 때는 뚜벅맘 채널이나 뚜벅맘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마구 하소연도 하시고요. 한번 털어내고 또 기운 얻고 그러는 거죠. 같이 힘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